블랙 요원, 북에 넘어갔나? 자, 블랙 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이 좋게 말하면 정보 요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간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감한 이 정보 요원들에 관련된 내용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실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해외공작부서에서 일해온 군무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우리 블랙 요원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해당 군무원은요, 최대 수천 건의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된 군사 기밀 가운데에는 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북 작전 코드명을 비롯해서 블랙 요원들의 실명, 그리고 위장 직업, 위장 업체명 등 기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 누구다 다 지금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장을 하고 활동을 하는 블랙 요원의 그런 신원이 밝혀지는 건데요. 우리 군은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인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블랙 요원의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서는 이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기밀이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지금 뭐 중국인도 나오고요. 자, 작전 코드명이 뭔지, 이 사람이 일하는 회사가 뭔지, 직업이 뭔지, 심지어 이 요원의 실명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실명 알면 한국에 가족이 누구 있는지 이거 더 따져보면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해외에서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신분 감추고 일하는 우리 블랙 요원들, 이 사람들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사령부는 그 해당 군무원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시킨 다음에 해외 파견 인원들에 대해서 급히 귀국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요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국은 물론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일부 요원들에 대해서도 급히 귀국하라고 이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대북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그 해외 요원들이 기밀 소리만 소각을 했습니다. 급하니까 급하게. 그래도 현지 거처하는 차라든지 집 같은 걸 놔두고 급히 삼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했어요? 네, 귀국을 하고 있죠. 지금 한 사람도 있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이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밝혀질 경우에 해당 나라에서는 우리 정보 요원들을 뭐로 보냐면 간첩으로 보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걸 중형을 받기 때문에 현지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삼국을 통해서 빨리 귀국을 해야만이 신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 관련 뉴스 전해할 때, 우리나라에서 북한 관련 동향 뉴스 전할 때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중요한 정보 요원들이 있어요. 이른바 휴민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실제로 살고 이분들이 이제 신분을 좀 공개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그걸 다 안다면 북한 관련 정보 어떻게 수집합니까? 지금 이분들 다 귀국하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해킹인 줄 알았답니다. 북한의 해킹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의 본연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하였다. 다만 해킹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오늘 구속된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첩사령부에서 수사를 할 것이며. 아니, 해킹이 아니면 그럼 뭡니까? 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과정에서 이 군무원은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돼서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 이 군무원은 정보사 내부에 있던 보안 자료를 자신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뒤에 이를 다시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빼돌렸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 개인 노트북에 이러한 1급 기밀 자료가 대량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군무원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첩보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일일이 입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해킹은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겁니다. 본인이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출이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군사기밀을 왜 외부로 유출했고 그 기밀이 지금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거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블랙요원의 신상을 외부에 유출한 이 군무원에게 적용된 혐의, 이게 지금 간첩 혐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만큼 명백한 간첩 행위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간첩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이고, 그다음에 군사기밀 누설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당연히 간첩죄가 법정 형량도 훨씬 높은 중한 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형법이나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첩죄라는 것은 적국,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북한을 향한, 그러니까 북한과의 접점이 있을 때만 간첩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아직 이 해당 국무원이 북측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거나 접점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2018년에도요. 군사 기밀 100여 건을 중국과 일본에 넘긴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간첩죄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4년형 선고에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해서 적국에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외국에 대해서 첩보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간첩죄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건 어느 나라나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정치하게 하느냐, 치밀하게 하느냐, 적국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뭐 CIA라든가 다 있잖아요. 경찰도 김배 팀장님, 그런 조직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나 국가 외국에 파견되면은 지금 그 국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 정보사 같은 경우는 군인 그 첩보를 입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할 때는 무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무관화 보더라도 직책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실제적으로 상사라든가 기업을 위장으로 있으면서 그 첩보를 특수첩보를 입수하는데 요거는 어느 나라나 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적국뿐만 아니고 아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군사기밀을 하는 것인데 요 신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는 국가의 정보에 큰 근간을 흩트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수사를 했고 해야 되고 또 군무원에 대해서 단독 범행인지 공모가 있는지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현주 변호사님, 그 뭐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뭐 미국의 CIA가 있고 각국마다 뭐 모사드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SIS, 뭐 이스라엘 모사드 다 있잖아요. 네. 뭐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도 그래요. 미국 CIA에다가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다 털렸잖아요. 누구 만나는지 사진 다 찍혔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아예 중국의 그 중국인인지 그 사람이 북한의 정찰총국인지 이게 그냥 빼돌린다? 이거 우리 정보기관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잇따른 안보 사고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정원 요원의 동선이 미국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보 참사이면서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었거든요. 이렇게 첩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새롭게 구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가적인 정보 역량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특히 이번 해당 군무원이 군사 기밀을 누설한 것에서 나아가서 혹시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연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첩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 저런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누가 간첩인 거예요? 사실상 이와 같은 행동은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야 하는 간첩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무원이 뜬금없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금전적 이익이 결부되어 있거나 그를 넘어선 특별한 유착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내 외부에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와 같이 대량의 군사 정보가 그대로 유출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일일이 수기를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접근 권한과 침해 권한을 더 이상 남용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어떠한 사람을 수사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동안의 조력과 행적, 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던 블랙 요원들이 급하게 귀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다 귀국할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뉴스에서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무사히 다 귀국하시기 바랍니다.